네,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는 정책 점검, 정책 제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최근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의원님 최근 경기도 용인을 당협위원장직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할 말 하는 여당 의원으로 SNS 1위에 오르셨습니다. 자, 1위는 항상 좋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1위에 오르셨습니까? 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뭐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많은 또 그 사전에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셨죠. 정말 우리 여당에서도 청문회 할 때 제대로 검증을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 늘 청문회 하기 전에는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뭐 이렇게 좀 두둔하고 이렇게 좀 보호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진짜 국민들께서 이런 대목들은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윤리, 논문 표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본인이 사회부총리까지 역임을 해야 되니까 과연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본인의 리더십이 있나, 역량이 있나, 자질이 있나 이런 거를 철저히 따져야 되겠죠. 아무리 뭐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지명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물론 야당에서는 상당히 호통도 치고 그랬지만 저는 호통 치지는 않았고 차근차근 조목조목 국민이 궁금해한 점들을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날카롭게 좀 지적을 했다 할까요? 따졌죠. 그랬더니 여당에도 저런 자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검색 순위 잠깐 1위에 올랐는데 그러고 나니까 야당의 의원들께서도 뭐 굉장히 참 청문회에서 그 여당으로서 참 잘한다 이런 칭찬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엄정히 진짜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야 가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무슨 정치 공세를 취한달까 이런 맥락에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궁금해한 거는 철저히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SNS 검색 순위에 1위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좋은 일로 굉장히 되셔서 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SNS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게 모 방송 인터뷰 릴레이 칭찬 프로그램에서 자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칭찬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계기로? 의원으로부터 칭찬을 그러니까요. 그 국회 방송에서 하는 프로인데 이제 여당은 야당원, 야당은 여당원 뭐 이렇게 칭찬하는 프로인데. 저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긴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고, 유인태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도 3선 하신 중진 의원인데, 이분이 칭찬해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랑 같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정성근 이제 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제가 이제 하는 걸 보시고 그래도 여당에도 저렇게 지적할 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지난 2월에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남극의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여야 의원들 2사람씩 따라갔는데 저하고 유인태 의원 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좀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제 미군 수송기를 타고 남극을 갑니다. 뉴질랜드에서 9시간 가고 또 돌아오는데 이제 가고 오는 동안에 제가 영문으로 된 책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재밌어서 읽었는데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이렇게 받으니까 황공한데 그 말씀 그대로 좀 균형 감각을 갖춘 정치인, 그 다음에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프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환 의원을 제가 또 칭찬을 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선배되시는데 그분도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참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좋은 점들 여당 구별 없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하다 보면 서로 여당은 야당원, 야당은 여당원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치라는 건 사실은 어떤 하나의 해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법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이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를 하려는 노력, 이거 참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프로를 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야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도 네. 하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9대 국회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났고, 이제 하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반기를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참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는 19대 국회가 출범했는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국회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뭐 이 소위 이 싸움에 이제 전부 말려 들어갔고, 작년에는 이제 그 후유증, 대선 후유증, 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계속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정쟁이 벌어지고 이래서 또 중요한 법안들은 계속 발목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무더기로 막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속하지 않은 상임위에서 나온 법안들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다 올라온 것들이니까 찬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그 법안의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고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느냐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말 올 한 해, 그 다음 내년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생산적인 국회, 그 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민생을 챙기는 이런 국회의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또 온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5월부터. 아직까지 법안이 하나도 처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국민들께 죄송하고, 물론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법안이 이제 좀 처리가 되겠지만, 사실은 내일 또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여야가 너무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야가 이렇게 서로 좀 칭찬해 가면서 좀 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거를 좀 국민들께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 발의하신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부품에 대해서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금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가격의 투명성이 좀 높아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작년 6월에 본회의가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올 8월 2일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고시를 했는데, 그 법안을 냈던 취지는, 저도 이제 과거에 직접 운전하면서 그 이제 자동차 뭐 부품을 갈거나 또 고장나면 갈거나 할 때 어디를 가는데 단골 아니고 막 급할 때 어디 가면 과연 여기서 내가 제대로 이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는가, 바가지 쓴 거 아닌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이고, 또 가는 곳마다 좀 다르고, 사실은 강남이 강북보다는 비싸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요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동차 제작사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좀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8월 2일 날 하게 됐는데, 지금도 보면 약간 막 시행을 한 상황이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꼼수 공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자동차 제작사 어떤 곳은 이제 우리들이 궁금하니까 부품을 가격이 얼마인가 찾아 들어가면 찾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몇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또 영문으로 부품을 명을 치게 하면 나오게 하거나, 근데 영문으로 그 정확히 치기도 좀 어렵고, 이래서 이런 꼼수 공개는 국토교통부가 행정 지도를 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제작사들이 그 회사들의 신뢰도,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성실하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이 되면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것과 또 동시에 최근 이제 보이스피싱과 불법스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일부